'아 이게 실상이구나.'라는 생각으로 남편을 관리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성매매를 기준으로 남자 등급 나누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마인드 디톡스 제66화 일회성 성매매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라는 주제로 올렸던 영상이 말 그대로 떡상이었습니다. 현재 조회수가 148만 회이고 제가 그 게시물을 올리고 나서 한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왜냐? 그냥 썸네일만 보고서는 전화가 와서 여자 소개시켜 줍니까? 너무 외로워서 여자 부르려고요. 제가 이혼하고 싱글이라서 너무 외롭습니다. 등등 별의 별 미친놈들의 전화가 수십 통 이상이 왔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당황해서 뭔 일인가 하다가 나중에는 그 영상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모르는 번호는 무조건 차단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오늘은 성매매 처벌에 관련된 법률적인 정보에 대한 게시물을 마인드 디톡스 카페에 올리려고 검색을 하다가 인터넷에서 인상적인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 지난번 성매매 관련 영상 또한 제가 여자이고 그리고 실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성매매 관련된 카페에 위장으로 가입도 하고 인터넷 정보를 검색한 다음 모두 취합을 해서 눈이 뻘겋게 충혈이 되도록 방송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들의 성매매 문화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정보 제공 차원에서 제가 검색한 내용의 글을 정리해서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들이 성매매를 할 수 있는 곳은 정말 다양한데요. 단란주점, 유흥주점, 룸사롱, 풀사롱, 오피스텔 성매매, 티켓다방, 태페 이발소, 안마 시술소, 태페 마사지샵, 출장 마사지, 노래방, 도우미 등등 수없이 많은 곳들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관련돼서는 몇몇 가지에 대해서는 66화를 참고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읽은 글에서 남성들을 6가지로 분류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수도승, 소심파, 회색당, 룸돌이, 탕돌이, 개생마 혹은 개새끼 이렇게 나뉘었더라고요. 그럼 그 개별적인 특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도승. 종교적인 이유나 신념 등으로 인해서 일체 성매매를 거부하는 남자들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일반적이지 않고 약간 비범함이 느껴지고 음주나 흡연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집에서만 수도 승인 척하는 남편의 유형이 아니고 실제로 수도승과 같은 삶을 사는 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일체의 성매매를 하지 않는 부류라는 거죠. 두 번째, 소심파. 스스로의 본인의 소신에 의해서 성매매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인간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여자친구나 배우자와의 의리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나 성매매가 불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고 그리고 또는 성병 등에 걸리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부류 혹은 돈이 아깝기 때문에 '돈 주고 그 짓은 안 한다.'라는 생각을 가진 남자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남자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본질은 자신의 의지로 성매매를 전혀 하지 않는 남자들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회색당. 남자들 중에 가장 많은 유형이 속하는 것이고요. 술자리에서 충동적으로 즉흥적으로 분위기에 휩쓸려서 술자리에 합석한 누군가의 부추김에 의해서 끌려가거나 자신이 스스로 술에 취해서 치기에 의해서 객기로 그런 성매매를 한 경우입니다. 회색당인 인간이 여친이나 아내에게 걸려서 두 번 다시 그걸 하지 않게 갱생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재미에 빠져들어서 룸돌이로 중독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번째, 룸돌이. 술을 마시면 아글아글 쓰고 룸사롱을 가려고 발악을 하는 유형으로 룸에 가서 룸사롱이겠죠. 여자들이랑 질퍽하게 놀다가 반드시 2차를 가자고 발광을 하는 유형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위에 언급한 회색당들도 룸돌이와의 술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결국에는 성매매를 하게 되면은 과도한 돈, 즉 비용이 소비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회색단들도 룸돌이와의 술자리는 피하게 될 것이고 결국 끼리끼리 논다고 룸돌이들만 남아서 그 짓을 계속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주변의 친구들을 살펴보면은 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탕돌이. 네, 성매매에도 급이 존재하는데요. 룸사롱 같은 곳은 그나마 그쪽에서도 보통 일반적인 인간들이 하는 성행위 정도 급으로 진행이 되는데 안마 시술소, 마사지 샵 같은 곳에서는 술이 우선이 아니라 섹스가 우선이기 때문에 오로지 섹스를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가는 곳이고 성매매를 하는 여자들에게도 인격적인 모독을 하거나 각종 변태적인 방법으로 가지고 놀다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변태적인 서비스를 받게 되고 맛이 들면 성매매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개생마 혹은 개새끼라고 표현을 했던데요. 직립보행을 하는 그냥 개로 봐야 한다라고 하네요. 24시간 내내 섹스 생각밖에 없고 불특정 다수와의 섹스를 하는 족속들이라는 거죠. 채팅 앱이나 오픈 채팅방, 나이트, 어디를 가든 섹스를 할 대상만 물색하고 오로지 섹스 생각밖에 없는 인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랑은 다른 세상에 사는 인간들로 생각을 하시고 어디서든 누구를 상대로든 바지를 내리고 그 짓거리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부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6가지 성매매를 기준으로 남자 등급을 6가지로 나눠봤었는데요. 어, 평생에 한 번이든 어떤 형태로든 성매매를 경험한 남자들이 제 생각엔 80% 이상일 것 같고 사실은 저는 뭐 90% 넘는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남자들 대부분이 성매매 문화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수도승을 빼고는 어쨌든 소심파, 그러니까 두 부류를 빼고는 다 경험을 해본 거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회색단까지는 일반적이고 평범한 남자들도 성매매를 할 수 있는 것들이고 룸돌이, 탕돌이, 개생마의 경우에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병은 기본이고 이런 경우는 뭐 성기 헤르페스 같은 것도 달고 살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자들이랑 잠을 한번 자는데 매매잖아요. 말 그대로 돈을 주고 사는 거기 때문에 돈이 얼마나 많이 소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쁜 짓도 하면서 돈까지 탕진을 하는 그런 적급한 부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태 정도 되면 이미 거기에 중독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남자들의 성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에 또 다른 한쪽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아는 것이 힘이다. 뭐 이걸 알아서 여러분들이 좋은 건 없겠지만 남편이 뭐 이런 업소나 이런 곳을 다녀와서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어. 손만 잡았어. 안주만 입에 넣어줬어. 이런 말들을 믿지 말고 이게 실상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남편을 관리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